오늘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양자역학은 뭐냐면 밀입자의 입자가 현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양자역학인데, 그 양자역학의 원리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 이루고 싶은 바가 이루어지는 파워가 생길 겁니다. 영상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우주 만물은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갖고 서로 교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분자, 원자, 밀입자, 그리고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소립자를 더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음과 양의 에너지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근원 에너지, 생명전자입니다. 생명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의 알갱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 우주. 텅 비어 보이나요? 이렇게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우주에 가득한 생명전자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양자 물리학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입니다. 1988년 이곳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밀입자의 운동성과 정체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죠. 이름하여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먼저 두 개의 슬릿, 즉 틈이 있는 판자를 앞에 두고 밀입자를 발사합니다. 밀입자는 당연히 두 개의 틈 사이를 지나 벽 뒤에 두 줄의 직선 자국을 남기겠죠? 네, 역시 예상대로 밀입자는 두 개의 틈을 통과해서 판자 뒷벽에 두 줄의 직선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단 밀입자는 두 개의 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밀입자들은 마치 파도를 타듯 춤을 추며 자신의 경로를 자유롭게 받고 판자 뒤벽에 여러 개의 줄을 남겼죠. 이게 뭐지? 실험 결과에 과학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밀입자 알갱이도 실험자의 생각과 의도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은 이렇게 현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전자의 비밀이죠. 이중 슬릿 실험은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에서 인류 과학상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이중 슬릿 실험처럼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물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와, 정말 기막힌 요술이죠. 우리 선조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놀라운 생명전자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심기혈정.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는 곳에 혈이 모이며 혈이 있는 곳에 정이 충만하다. 즉,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 즉,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에너지가 서로 교류한다는 뜻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현상을 만드는 생명전자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깃든 생명전자의 시크릿이지요. 선택하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전자의 비밀, 그 진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먼저 진단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는지요. 한번 PT를 잠깐 볼까요? 방금 봤던 그 영상 속에 온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이중 슬립 실험처럼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물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요술이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물리학이 발견해낸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에너지의 파동, 관찰자의 의도와 신념에 따라서 그가 의도하고 신념하는 그것에 의해서 주위의 에너지장이 변하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엄청난 진실인데, 근데 이 진실을 고대로부터 알고 있는 시크릿은 상위 1%의 시크릿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두환부터 시작한 정말 수많은 독재자들은요, 인간의 뇌에 있는 정보의 비밀을 알고 그 뇌를 세뇌시키는 엄청난 보컬 파워를 발휘해서 인간의 뇌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강력한 신념체로 세상을 바꾸었는데요. 내 세상을 밝게 바꾸느냐, 세상을 어둡게 바꾸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간의 뇌의 자성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뉴욕의 한 100명의 명상가가 한 달간 뉴욕 장소에서 계속 같은 상상을 하면서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인데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근처의 범죄율이 16%가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상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상상이 되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관찰자의 실제는요, 이 미립자라고 하는 것을 실험자가 바라봤어요. 바라봤을 때는 눈이 바라보는 걸까요? 뇌가 바라보는 걸까요? 1번 눈, 2번 뇌. 몇 번입니까? 나의 뇌가 인식작용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봐요. 그럼 사물에 대한 여러분의 신념과 판단이 있어요. 뇌가 그것을 바라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인풋에 의해서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와 바라봄에 따라서 아웃풋,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필터가 있는 관찰자는 질병, 가난, 정서적 고림, 우울, 갈등, 이별, 이런 것들을 창조하죠. 근데 내 안에 긍정적인 필터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유, 인간관계, 높은 의식, 행복, 그리고 건강을 창조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의 관찰자의 창조고 정확한 법칙 속에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관찰자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의 정보를 찾고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업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내가 원했던 것이 삶에서 몇 프로 이루어졌나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는 100%, 나는 90%, 나는 80%, 나는 70%. 자기가 경험 속에서 인식을 하는 퍼센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뇌에서 되게 좋게 감정이 느껴지는 기억이 많으면 원했던 것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기억을 하실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기억이 자주 떠오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선택과 필터가 만들어내는 관찰자가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봐지고, 내가 현실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 안의 무의식에 힘들게 만드는 필터가 많은 거예요. 그럼 힘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에너지와 파동 속에서 우주는 무엇을 선물하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힘든 일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나,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필터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무의식의 필터가 작용을 해서 관찰자가 그 정보의 필터 속에 세상을 그 정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현실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몸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럼 관찰자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그럼 분명히 내가 처한 몸의 현실이 있고 내가 처한 인간관계 현실이 있잖아요. 영혼이 체인지되는 순간 그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은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기가 막힌 차이를 보이죠. 그 사람의 뇌의 무의식에 있는 필터가 같은 현실도 다르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현실, 내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필터가 정리된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필터도 있죠. 필터가 사라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우리 뇌교육은요, 단순히 필터를 갈아 끼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터가 사라진 자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필터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는 내가 원하는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진리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것의 필터에 따라서 현상을 창조하는 창조자의 역할이 본래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뇌교육의 핵심이잖아요. 양자 역학을 진실과 현실과 세계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에는 억울할 게 세상에 없다. 질병과 가난과 노동 착취, 그들의 무의식이 선택한 것이 맞다.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의 깊은 곳에는 엄청난 노예의식과 중독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선택하게 만든다. 이상하게 난 내 인생에 돈이 계속 나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뇌 안에 이 돈이 모이지 못하게 흐트러지게 만드는 밀어내는 의식이 존재하고, 그 정보의 바탕의 의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는 내가 행복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내가 불행하다는 에너지 파동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이미 뇌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뭡니까? 나는 이미 불행하다는 것을 전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는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싶어. 이미 무엇을 선택했죠? 우주에서 나는 게으르다. 예를 들면 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버리고 싶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창조하고 있어요? 완벽주의자라고 창조하고 있죠. 나는 내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냐면 그 반대의 급부의 에너지 파동을 내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럼 우주가 원하는 언어를 써야, 주문서가 확실해야 우리의 에너지 파동이 바뀌는데요. 어떤 에너지 파동을 써줘야 되냐? 나는 이미 진실하다. 나는 이미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류덕환이 기가 막힌 대사를 합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비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 그게 우주의 시크릿이다.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미 그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신의 완전한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신은 우리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주문서의 반대의 주문을 자꾸 하니까 인생의 에너지 파동은 계속 여러분 안에서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창조했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으시겠죠.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미 나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난 돈이 없다는 거죠. 난 이미 아픔이 너무 많고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지금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나는 상처받은 존재로 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뇌 속에 어떤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보가 입력되면 인식이 되고 정보 처리가 되고 출력이 되는데, 이 정보가 입력돼도 반복적인 결론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출력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왜곡된 상이에요. 왜곡된 자아상이에요. 왜곡된 정체성이에요. 왜곡된 관념이에요. 나는 내가 부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너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부자고, 나는 이미 부유하고, 나는 이미 풍요로워. 마음이 넉넉한 자, 풍요로운 사람한테는 부가 끌어당겨집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어떤 사실을 또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이미 그렇게 선택하고 있죠. 근데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어. 라는 파동을 쓰면 여러분들 표정부터 바뀌지 않아요? 물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뒤에 액션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뇌에서 그렇다고 하면 뇌는 그런 줄 알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이미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는 만족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이미 만족해요. 말과 사고의 방식을 변화할 때다. 그게 여러분의 우주가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소리다. 그럼 제가요, 백만장자를 꿈꾸면 백만장자가 되나요? 우주가요, 백만장자를 딱 지키진 않는데요, 풍요로움을 가져와요. 이미 풍요롭다고 믿으면요, 그 돈 액수만큼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에너지 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제가요,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유혹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어떤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는 전제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교정을 해줄 때는 진짜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본인을 사랑한다는 신념을 이미 실현시켜라, 뇌에서. 그랬더니 한 달 안에 되게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생기셨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의 얼굴은요, 굉장히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자존감이 아니라요,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언제든지 창조할 수 있는 무아의 자리가 자존감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창조의 법칙, 무아와 신성의 법칙이 있는데, 신성은 잘생기고 착한다고 복을 더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인격의 하나님이 너한테 좀 더 복을 줄게, 그런 건 없어요. 못된 사람도 돈에 집중하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도 돈의 성공에 집중하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에 집중하고 행복한 나를 이미 창조하면 지금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 법칙은 쓰리바디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그 법칙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법칙을 시행하려면 단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법칙이 실현되려면 여러분의 정보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와칭해야 돼요. 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찰자가 여러분을 잘 바라볼 때 여러분을 조절하고 바꿀 수 있어요.